지난달 오픈 AI 이사회가 샘 올트먼 CEO를 해고했다가 닷새 만에 다시 뒤집히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죠. 자기가 만들어서 키운 회사에서 창업자가 쫓겨날 뻔한 건데요. 한국에선 이게 참 낯선 일이지만 미국 기업에서는 종종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기 회사에서 쫓겨난 창업자들 이야기를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창업자가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테슬라는 2003년에 마틴 에버하드가 친구 마크 타페닌과 공동 설립한 기업인데요. 머스크는 테슬라 투자자로 이듬해인 2004년에 참여했습니다. 테슬라의 첫 번째 전기차는 고성능 스포츠카인 로드스터였는데요. 에버하드가 당시 CEO를 맡아서 이 개발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에버하드는 당시 미스터 테슬라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2006년에 이 로드스터 신차를 공개하는 행사를 했는데 당시 뉴욕타임스가 쓴 기사에서는 에버하드 CEO 이름만 있었다고 하죠. 아예 머스크 이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아서 머스크가 엄청나게 화를 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괴짜 천재 CEO인 에버하드는 당시 엄청난 스타였는데요. 그런데 이 로드스터 생산 계획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수백 개의 부품을 공급해야만 차량 한 대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공급 능력이 너무 딸렸던 거예요. 에버하드 CEO는 열정이 넘치고 똑똑한 사람이기는 한데 큰 기업을 관리할 역량은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로드스터 출시가 계속해서 미뤄집니다. 결국 2007년 여름 에버하드는 CEO직에서 해고되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버하드는 이때 테슬라 지분을 5%도 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상당한 지분을 일찌감치 팔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작 테슬라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지만 그는 억만장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지금은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이자 친구인 타페닌과 소규모 투자 회사를 꾸려서 여전히 같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가복계의 샤넬이라고 하죠. 룰루레몬인데요. 이 룰루레몬은 1998년에 칩 윌슨이 캐나다에 설립한 기업입니다. 이때 윌슨은 아주 구체적으로 타깃 고객을 정했는데요. 연봉이 10만 달러이고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는 32세 전문직 싱글 여성을 타깃으로 했죠. 이런 사람은 요가 바지가 100달러짜리라고 해도 충분히 지갑을 열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데요. 그의 이런 전략은 딱 맞아떨어졌고요. 룰루레몬이 레깅스 열풍을 일으키면서 엄청나게 회사가 성장하게 됩니다. 윌슨은 이런 사업적인 감각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대신 다른 쪽에서 좀 독특했어요. 상당히 망언을 많이 하는 망언 제조기 같은 인물이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자기는 아동 노동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죠. 이게 어렸을 때 하는 일은 오히려 훌륭한 삶의 트레이닝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룰루레몬 회사 이름을 왜 룰루레몬으로 지었냐?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L 발음을 잘 못한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룰루레몬을 발음하려고 하는 게 참 재밌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일종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었죠. 그리고 2013년에는 아주 결정적인 사고를 칩니다. 그때 룰루레몬의 검은색 요가 바지가 너무 속이 훤히 비친다는 이유로 고객들이 너도 나도 반품을 신청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이 칩 윌슨이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일부 여성의 신체는 요가 바지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뚱뚱한 여성들의 몸매가 문제다. 이런 발언이었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분노했고요. 당시 룰루레몬 주가가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칩 윌슨은 룰루레몬 회장 자리를 내려놓고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룰루레몬 지분 8%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아직도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순 자산이 62억 달러, 세계 431위의 부자이죠. 궁지에 몰린 창업자들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입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인데요. 스티브 잡스는 1976년에 애플을 공동 창업했고요. 1983년에 펩시콜라의 전 경영인이었던 존 스컬리를 CEO로 영입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매킨토시 프로젝트에 집중을 했는데요. 이 매킨토시가 1984년 1월에 드디어 출시가 되었는데 이게 폭망합니다.
매킨토시가 예상한 것의 10%밖에 팔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봤더니 이 매킨토시 출시 가격이 당시 2,500달러였는데요. 그때 컴퓨터는 보통 1,000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성능은 뛰어나지만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티브 잡스의 완벽주의 때문에 이렇게 비싼 제품이 나왔던 건데요. 하지만 잡스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이 다른 직원들한테 뭐 쉿이라고 한다거나 멍청이라고 한다거나 욕하고 화를 내는 일을 계속했던 건데요. 그래서 1985년에 존 스컬리는 이 매킨토시 프로젝트의 부진을 이유로 스티브 잡스를 해고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올립니다. 이사회는 익명으로 투표를 벌인 끝에 결국 잡스를 해고하는데요. 이때 자신의 분신 같은 회사에서 쫓겨났으니 스티브 잡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의 동료였던 마이크 머레이는 그날 잡스의 집에 찾아가서 몇 시간 동안 옆에 앉아 있었다고 하죠. 혹시 잡스가 자살을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잡스는 그렇게 좌절하지 않았고요. 바로 같은 해인 1985년 새로운 컴퓨터 회사 넥스트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1996년에 이 넥스트를 애플이 인수하면서 다시 화려하게 애플로 돌아오죠. 훗날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아주 유명한 연설에서 잡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된 것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성공의 무거움은 다시 초보자의 가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업 리더십 연구로 아주 유명한 제프리 소넨펠드 예일대 경영대 교수가 회사에서 쫓겨난 수백 명의 리더를 연구했는데요. 그는 해고된 리더를 포함한 좌절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그것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자신의 희망과 자부심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되게 허무할 것 같아요. 그래, 테슬라 창업자 사실 자기가 시작한 건데 그 테슬라 창업자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머스크가 자기가 창업자인 것처럼 이걸 꾸며내려고 한다.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머스크 네가 어떻게 창업자가 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